최근 손흥민과 케인의 구설수가 많긴 하지만 손흥민과 해리 케인의 파괴력을 경험한 선수들은 모두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웨스트햄 유나이티드 수비수 블라디미르 쿠팔은 스포츠 매체 바스퍼지와의 인터뷰에서 토트넘과 만났던 상황을 떠올리며 손흥민 선수는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무섭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우리 감독인 데이비드 모예스는 경기 전에 손흥민과 케인은 정말로 위험한 존재라고 말했다. 그리고 나는 정말로 두 선수를 두려워했다. 특히 손흥민 선수가 공을 잡고 전력 질주하는 모습을 많이 봤기에 손흥민 선수 앞에 공이 떨어지기만 해도 소름이 끼쳤다고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손캐디오는 이를 처음 마주하는 수비수들에게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2019-2020 시즌 초반 손흥민과 케인은 조세 무리뉴 감독 밑에서 엄청난 호흡을 자랑했습니다. 심지어 두 선수의 화력을 앞세운 토트넘은 잠시나마 리그 1위까지 질주하기도 했습니다. 손흥민과 케인이 엄청난 호흡을 자랑하기 전부터 두 선수는 프리미어리그 최고 수준의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당시 쿠팔은 우측 풀백이라 손흥민을 직접 막아야 하는 입장이었는데요. 손캐디오의 파괴력이 제대로 물오른 상태에서 웨스트햄을 만난 것입니다. 모예스 감독이 쿠팔을 비롯해 웨스트햄 선수들에게 손흥민과 케인에 대한 경고를 말했지만 사실상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경기 시작 45초 만에 케인의 패스를 받은 손흥민이 득점포를 가동했기 때문입니다. 선발 출장했던 쿠팔은 손흥민의 득점을 쳐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캐디오의 화력은 한 골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반 8분에는 케인이 손흥민의 패스를 받은 뒤 강력한 슈팅으로 2대0을 만들었습니다. 전반 16분에도 손캐디오였는데요. 손흥민이 오버래핑을 나오는 세르히오 레길론에게 패스를 줬습니다. 케인이 레길론의 크로스를 헤더로 마무리하면서 경기는 순식간에 3대0이 됐습니다. 이때를 떠올리며 쿠팔은 손흥민과 케인은 시작 15분 만에 3골을 넣었다. 실점이 내 실수에서 비롯되지는 않았지만 감독이 날 경기장에서 빼버릴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이대로라면 모든 팀의 사기가 줄어들고 역습은커녕 막기만 하다가 끝나겠다고 털어놨습니다. 손흥민과 케인은 해당 시즌의 EPL 최고 듀오로 우뚝 서기 시작했습니다. 이때의 경기를 분석하던 영국의 한 스포츠 매체는 무리뉴와의 인터뷰에서 하나의 질문을 던지는데요. 지금 콘테 감독의 전술에 다들 불만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무리뉴 감독의 전술도 회자되고 있는데요. 당시 손흥민 선수를 데리고 임했을 때와 지금 콘테의 경기를 비교해보면 어떠신가요? 무리뉴 감독은 토트넘을 지휘하던 시절 손흥민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킨 감독입니다. 지금 해리 케인과 손흥민의 호흡을 만든 사람도 무리뉴입니다. EPL 최고의 윙포워드로 평가받던 손흥민은 무리뉴 감독 밑에서 더욱 발전하면서 월드 클래스 반열에 오르게 됐습니다. 무리뉴 감독은 매번 손흥민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만 남겼습니다. 이런 무리뉴가 또 다른 한국 선수를 언급하며 당시 손흥민 선수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해당 인터뷰가 끝난 뒤 몇몇 기자들은 박수를 치기까지 했는데요. 제가 당시 손흥민 선수를 처음 봤을 때 든 생각이다. 만난 지 12일 정도 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손흥민과 사랑에 빠져버렸다. 손흥민은 환상적인 선수이자 훌륭한 인간이다. 구단의 모든 사람들은 그와 있을 때 행복을 느꼈다. 그러나 콘테는 손흥민의 인간적인 측면만 보고 있는지 손흥민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아마 그가 한 명의 선수만을 키우는 전술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일 것으로 예상된다. 손흥민 선수는 다른 선수들에게선 절대 볼 수 없는 특이점이 몇 가지 있다. 첫 번째는 공간 파악 능력인데 드리블로 중앙선 부근까지 공을 자주 몰고 가는 손흥민은 최소 4명 이상의 수비수한테 견제를 당할 수밖에 없다. 이때 손흥민은 같은 팀 공격수가 함께 올라오도록 유도하고 수비수를 분산시킨 후 재빠르게 빈 공간으로 진입하면서 빈틈이 보일 때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고 공간을 파악해 빈 공간으로 파고드는 선택을 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또 다른 점으론 스프린트 능력이다. 손흥민의 2019년에 최고 33.35km/h로 빠른 달리기 속도를 가진 축구 선수로 유명하다. 유명한 제이미 바디가 35km,
가레스 베일이 34.9km로 비교해 봤을 때도 매우 빠른 편인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따라서 흔히 가려는 방향으로 들어가는 척하고 왼쪽에 사이드 공간을 만들어 수비수가 손흥민에서 태클을 들어오는 순간적인 틈을 파악한 후 골문까지 직접 달려 1대1 찬스를 만드는 경우가 많다. 마지막으로 월드클래스가 되기 위해 꼭 필요한 점인데 바로 골 결정력이다. 예전 프리미어 리그 벌리전에서 원더골을 보면 스프린트로 골키퍼와 1대1 찬스를 만들어낸 손흥민은 침착한 골 결정력을 발휘하여 팀의 세 번째 득점을 만들어냈다. 손흥민은 특히 박스에서 양발을 활용한 드리블로 공간을 만들고 골키퍼와 1대1 구도에서 침착하여 골을 성공시키는 선수로 2014년부터 측정된 슈팅별 득점 기대 지수가 36%로 프리미어리그 선수 중 가장 높다. 손흥민 선수와의 경기는 매번 인상 깊었다. 아직도 그의 경기를 유심히 지켜본다. 그때 손흥민 선수를 더욱 적극적으로 경기에 이용했으면 어땠을지 생각한다. 대신 요즘 한국의 황희찬 선수를 지켜보고 있다. 황희찬이 로마로 이적해도 곧바로 주전으로 올라서는 건 어렵겠지만 그의 가능성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황희찬은 여름 이적 시장 막판에 리즈 유나이티드와 연결됐습니다. 울버햄튼 소식을 전하는 몰리뉴 뉴스는 리즈가 울버햄튼의 공격수 황희찬 영입에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리즈가 황희찬을 노리는 건 다니엘 제임스의 이적설 때문인데요. 제임스는 이적 시장 막판에 토트넘을 비롯한 여러 프리미어리그 구단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제임스는 리즈에서 주전으로 뛰는 선수이기에 제임스를 떠나보내게 될 경우 대체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감독은 레드불 잘츠부르크 시절 황희찬을 리그 최정상 공격수로 키운 스승입니다. 황희찬의 장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에 제임스의 대체자로 고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스카이 스포츠는 리즈도 황희찬을 지켜보고 있지만 AS 로마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몇 추가적인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로마는 공격진을 구성할 때 타미 아브라함 파울로, 디발라 니콜로, 자니올로 3인방을 배치합니다. 무리뉴 감독이 공격 3인방에 대한 신뢰가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백업 자원도 그렇게 탄탄하지 않기 때문에 황희찬이 이적을 하게 된다면 충분히 기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격수를 키우는데 일가견이 있는 무리뉴 감독이며 로마가 유럽축구연맹 유로파리그에 출전한다는 점도 매력적입니다. 무리뉴의 인터뷰 영상이 올라오자 많은 영국 팬들이 분노했습니다. 해당 영상에 달린 반응입니다. 콘테의 전술의 문제점을 잘 지적했다. 최근 토트넘의 경기는 지루하고 상대방에게 지배력을 상실한 경기가 대부분이다. 억지로 이기게 돼도 이러한 전술은 실패라고 부른다. 정말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손흥민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전술이 필요합니다. 손흥민 너무 힘듭니다. 안타깝고 화까지 납니다. 콘테의 이런식 전술이라면 손흥민은 이적을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연봉도 짜게 주면서 손흥민을 엄청 써먹기만 하다니 손흥민은 공격을 해야 빛이 나는 선수다. 첼시전에서도 손흥민이 수비를 쓰니 손흥민 전담 수비수가 공격 시에 바로 골을 넣어버리는 일들이 발생했다. 손흥민이 공격 진영에 있어야 전담 수비수들이 공격에 가담하지 못하는 일이 생긴다. 손흥민이 수비를 열심히 할수록 상대팀은 수비하기도 쉬워지고 공격하기도 쉬워지는 일이 발생한다. 손흥민이 견제받는다고 밑으로 끌어내린다고. 그건 견제보다 더 미친 짓이다. 이번 시즌도 토트넘의 우승은 힘들 거다. 가장 골을 잘 넣는 선수를 수비수로 사용하는 최악의 전술을 사용하고 있으니 콘테는 지금 실험 중인 것 같다. 저번 시즌 손케 원툴로 하면 우승은커녕 챔스 진출도 어려운 걸 눈치챈 것 같다. 첼시전만 봐도 다양한 전술로 상대해서 겨우 무승부가 아닌가? 저번 시즌처럼 했으면 그냥 압살당한 경기였다. 시즌 초고 길게 보고 있는 것 같다.